자,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한국사 어떤 시험이다라고 했을 때 크게 이제 우리가 뭐 한국사 능력 권장 시험 또는 이제 수능 이렇게 있어요. 그 문제들 중에서 요 현대사 부분이 점차 이제 강조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사 여기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가 한 세 문제, 많게는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서는요, 한 2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돼요. 자, 여기 이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여러 이제 대통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대통령들의 어떤 이제 정치적인 업적, 정책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관련된 파트, 특히 이제 경제 성장과 관련된 내용, 요걸 이제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북한과의 어떤 관계에서 자 이제 평화 조약과 관련된 부분, 요렇게 여러분들이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정리하면 이제 좀 이렇게 잘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1948년 5월 10일 날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선출을 했고요. 자, 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회를 이제 만드는 거죠. 자, 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헌법도 만들고요. 제헌절,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합니다. 48년 8월 이제 15일을 이제 기념해서 선포를 하고요. 또 이제 이런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제 이승만을 선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1대에서 3대까지 대통령을 한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승만 때를 우리가 흔히들 1공화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 중심, 그러니까 대통령제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제 우리 국가의 어떤 이제 대표적인 그런 역할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대통령을 어떻게 뽑냐면, 자, 간선제라고 해서요. 간접 선거다라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선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 임기는 4년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이승만은 이제 본인이 이렇게 이제 물러난 게 아니라 국민들이 결국에 이제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이제 요걸 이제 4.19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이 4.19 혁명을 통해서 이제 물러나요. 물러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이제 윤보선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윤보선이라는 대통령 좀 익숙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4대 윤보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헌법이 바뀌어요.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자, 내각 책임제라고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있어요. 근데 원래대로라고 하면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어떤 이제 국가가 운영이 되었다면 지금 이 윤보선 때는요, 내각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거야. 내각은 결국에는 이제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됐다라는 거죠.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이승만이 결국엔 독재 정치를 하니까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 정치를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하자라고 해서 이제 만든 게 내각 책임제고요. 또 양원제를 채택을 해요. 이 지금 보면은 여기 단원제도 있고 양원제도 있어. 우리 현재는 단원제입니다. 양원제는 요 시기만 윤보선 때만 잠깐 양원제를 했었어요. 이 양원이라고 하는 건 두 개의 원이다라는 거죠. 상원과 하원을 합쳐서 양원제 이렇게 이제 불러요. 요게 이제 이 양원제가 어디서 탄생했냐면 영국에서 탄생을 했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국회가 두 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제 상원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이제 부르주아, 그러니까 자본가라든지 또는 이제 좀 이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들 이제 보통 사람들, 뭐 노동자들,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영국에서 이 부르주아들 자본가들이 이제 그 의자 앉을 때 회의할 때 위쪽에 앉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라든지 일반 사람들은 이제 아래쪽에 앉았다라고 해서 상원, 하원 이렇게 이제 부르기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상원은 대개 보수층이고요. 하원은 대개 이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윤보선이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을 때 내각 책임제니까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이 이루어진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의 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제 총리고요. 당시 총리가 누구냐면은 장면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요 시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장면 내각이라고도 이제 불러요.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인이었던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이라고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권력을 잡게 되고요. 박정희 같은 경우에는 5, 6, 7, 8, 9 해서 5번 이제 대통령에 이제 하고,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서는 이제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는 가장 이제 긴 임기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이 박정희 때 보면은 박정희가 다시 이제 내각 책임제를 이제 폐지하고요. 대통령 중심제로 이제 헌법을 개정하고, 또 그 선거도 직선제, 직접 선거로 이제 바꿉니다. 자, 그리고 당원제로 다시 이제 돌아오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박정희가 이제 독재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국민들의 반대를 이제 무릅쓰고 이제 유신헌법이라고 해가지고요. 헌법을 개정을 해요. 결국에는 이제 강압적인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헌법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사공화국이야. 이 공화국이 바뀐다는 건 어떤 헌법이 확 바뀌는 거예요. 완전하게.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 공화국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데, 자, 간선제로 바뀌고요. 대통령한테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대통령이 국회까지 이제 해산할 수 있는 그런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정희는 자기 부하였던 김재규라는 사람에 의해서 총으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대통령에 선출된 게 이 최규하라는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최규하가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군인이 이제 이제 또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게 이제 전두환이고요. 요걸 이제 12.12 쿠데타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자, 전두환이 결국에는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고요. 이제 또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됐어. 11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다가 이제 헌법을 바꾸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간선제는 이제 그대로 가는 거고, 자, 원래는 우리가 처음에 이제 대통령은 2번 할 수가 있었죠. 중임제. 근데 이제 단임제 한 번만 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대신에 임기를 7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당선이 돼요. 그게 이제 12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은 12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 11대가 거의 한 1년 정도.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12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러한 이제 전두환 때 거의 후반기에 되면 이제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 선거 직선제로 바꾸자.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 뽑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이 또 벌어지게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6월 항쟁, 6월 민주 항쟁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요게 또 영화로도 나왔어요. 1987 그 영화예요. 자, 결국에는 이 6월 민주 항쟁으로 인해서 이제 개헌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직선제 국민들이 이제 직접 뽑고요. 임기가 5년 이렇게 이제 바뀌게 돼요. 자, 이 체제를 통해서 처음 선출된 게 바로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고요. 이때는 이제 6공화국이고, 이러한 지금 직선제면서 단임제 임기 5년이 지금 현재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6공화국이에요. 자, 노태우 다음에 이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다음에 현재 이제 문재인까지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바뀌어 왔다라는 거 이제 참고로 이제 간략하게 확인하고, 자, 오늘은 이제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자,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이 48년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1대 대통령으로 이제 선출이 되고 나서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당시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는 정당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걸 이제 자유당 이렇게 이제 불러요. 이 자유당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보수 세력들, 또 뭐 식민지 시기에 뭐 친일하는 세력들이 좀 많았어요. 이승만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막 반민특위 막 이런 거 이제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했었죠. 자기 지지층들이 결국에는 약간 친일 세력들이 이제 많았기 때문에 이제 반대를 했었고, 자, 이승만이 결국에는 이제 독재를 이제 펼치게 되는데, 이 반공정책이라고 해가지고요,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독재를 하고요. 또 이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을 탄압하면서 독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우리가 처음에 임기가 4년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48년에 당선됐다가 4년 지나면 52년에 이제 선거를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선거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제 중임 2번까지 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 대통령을 처음에. 근데 이승만이 딱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간선제잖아. 국회의원을 뽑는데, 이때 새롭게 구성된
국회를 딱 보니까 이승만 반대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생각한 거야. 아, 이 간선제로는 내가 이제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될 수 없겠구나. 그러면 이 헌법을 바꿔서 내가 다시 한번 대통령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 해서 생각한 게, 자, 직선제로 바꿔버려요. 직선제니까 이제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국민들 생각에는 이승만이 당시에 좀 이제 인기가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뭐 어떤 이제 이승만 하면 어떤 좀 상징이 당시에 좀 있었던 거지.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초대 대통령이다. 또 이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수립이 됐을 때 첫 번째 이제 대통령이었다. 이런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승만을 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는 거야. 당시에는. 자, 그래서 이제 직선제로 바꿔가지고 이승만이 당선이 돼요. 자, 그런데 이승만 이제 다음 또 선거는 56년일 거 아니에요. 이승만이 또 생각한 거야. 자, 2번까지만 할 수 있는데 원래대로라고 하면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후보에 나오면 안 돼요. 못 나와요. 근데 또 하고 싶은 거야. 대통령을. 권력을 계속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또 이제 생각한 거야. 어떻게 하면 또 이제 대통령을 할 수 있을까? 헌법을 또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요. 자, 6.25 전쟁 이후에 이승만의 지지 세력, 자유당이 이제 국회를 장악을 했을 때, 이때 내 편이 많을 때, 헌법을 바꿔가지고, 대통령을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국회에다가 이제 안건을 올리는데 어떤 안건이냐면, 자,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 제한을 폐지한다. 2번만 할 수 있는 조항을 없애버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초대 대통령은 자기가 그만두고 싶을 때까지 쭉 할 수 있다. 결국에는 종신 집권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몸이 가능한 쭉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안건을 올렸어요. 자, 당시 이제 국회 인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그 법안이 통과가 되는데, 당시 이제 국회 구성원이 203명이었는데요. 여기에 3분의 2는 135. 자,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135.333333 요렇게 나오는 거야. 3분의 2가.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헌법이 이제, 그러니까 이 법안이 통과가 되려면 136표 이상이 나와야지 통과가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거 해봤어. 국회의원들이 투표해봤는데 하필이면 딱 135표가 나온 거야. 자, 이렇게 됐을 때 당시 이제 대학 교수, 그러니까 수학 교수를 초빙해가지고요. 이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근거를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해가지고 당시 그 수학 교수가 이야기했던 게 요 445입이라는 논리로 이건 통과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자, 445입이 뭐냐면 숫자 4고요. 그 다음 4는 이제 죽을 사. 그 다음에 5는 5고요. 2번 그립자 이런 거야. 445입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러니까 4 이하는 죽이고, 그러니까 버리고 5 이상이면 드린다라는 거야. 결국엔 뭐야? 우리가 흔히 소수점 아래가 4 이하면 없애버리고, 이제 5 이상이면 이제 반올림한다 이런 거죠. 결국엔 이 445입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적으로 반올림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 논리에 따라서 뒤에 소수점 다 없애고 135표만 나와도 이제 이거 가결돼가지고 이제 통과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강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돼? 개헌을 한 거야. 이러한 445입의 논리를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게 통과가 되고 이승만은 3대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자, 근데 당시에는 이제 우리 지금은 없지만 부통령이라는 제도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자유당의 반대 세력이었던 민주당의 장년이라는 사람이 이제 당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고로 이 부통령은 미국은 지금 이 부통령제가 있는 거예요. 있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승만은 어떻게 돼? 뭐 반공 정책 계속 이제 펼치면서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자, 북진 통일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6.25 때부터 계속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을 강화했다. 국가의 어떤 이제 안보, 이거를 해치는 사람 처벌한다 이런 건데, 이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식민지 시기에 1920년대 생각해보면 일제가 당시에 이제 우리 그 독립운동가들 이제 잡아다가 이제 처벌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그 근거가 되는 법을 하나 만들죠. 치안유지법이라고요. 치안을 흐트러뜨리는 사람, 처벌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 말로만 이렇게 치안유지법 이렇게 했죠. 실질적으로는 독립운동가를 이제 탄압하기 위한 법이란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를 위한다라고 하지만, 뭐 사회주의 자들 이제 탄압하고 또 이제 그 이승만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 국가보안법 요걸 이제 근거로 해서 탄압을 하면서 자 반대 세력을 이제 탄압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자 경제적으로는 너무 이제 안 좋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광복한 다음에 미국이 우리 남쪽으로 들어오면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경제 원조를 해주는데 미국은 땅덩어리 넓잖아요. 농사도 엄청 크게 짓는단 말이야. 당시 이제 미국에서 밀을 많이 이제 재배했어요. 밀. 그래서 이 밀을 우리나라에 이제 공짜로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막 먹을 게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요. 공장에서 그걸 이제 1차로 가공을 해요. 그러니까 밀을 가공해가지고 가루로 만드는 거야. 밀가루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되면 50년대 지금 이때 중반 요쯤 때 넘어가지고 이때쯤 오면 이제 미국이 이 원조를 좀 이제 줄여요. 확 줄이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필요하면 이제 정식적으로 무역 체결해가지고 돈 주고 사. 정식적으로 수입해다 먹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야. 자, 이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실업자가 증가하고 막 이러한 상황이니까 이제 국민들이 살기 어려워요. 정부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이제 반대하는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가 이제 커지는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4년 후에 이제 60년에 선거를 또 하게 돼요. 이승만 또 후보로 나왔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이승만의 어떤 정치적인 라이벌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죽어요. 그러면서 이승만이 이제 자연스럽게 당선이 되는데 이때 이승만의 나이가 엄청 많이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유당 입장에서는 이승만이 언제 돌아가실지 좀 이렇게 불안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승만이 예를 들어서 이제 돌아가시면 그 바로 아래에 있던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건데 이제 자유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부통령 자유당 사람을 안 치고 싶은 거예요. 그 자유당 사람이 이기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기붕이라는 사람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 자유당에서 부정선거를 해요. 그래서 막 원래대로라고 하면 기표소에 한 명씩 들어가서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여러 명 같이 들어가게 막 하고요.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투표함도 바꿔치기 하면서 부정선거를 해요. 이걸 이제 국민들이 모를 리가 없겠죠. 같이 거기 투표하러 가면 다 볼 거 아니에요. 자, 당시 이제 경상도 마산 시민들이 이러한 이제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시위를 했는데 당시 이러한 시위하다가 이제 그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실종이 돼요. 근데 이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이제 이 마산 앞바다에서 떠올라요. 근데 시신 눈에 최루탄이 박혀 있는 채로 떠오른 거야. 이 최루탄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 캔처럼 이렇게 생긴 거에 거기 막 영화나 이런 데 봤을 거예요. 그걸 막 이렇게 쏘면 막 연기가 막 이제 흰 연기가 막 나오는데 막 눈 맺고 막 코 맺고 막 기침하고 막 그러한 연기인데 최루탄이에요. 그게 이제 눈에 박힌 채로 이게 딱 이렇게 시신이 발견되니까 요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이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3.15 부정선거 플러스 이승만의 어떤 독재, 그다음에 이제 지금 경제적인 어떤 파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시위를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시민 학생 이제 시위를 하고요. 이런 지금 시위에 대해서 이승만 정부는요, 그냥 수용을 하는 게 아니라 강압적으로 진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엄령이라고 선포해가지고 이 계엄령은 이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요, 국민들을 이제 이제 관리하겠다 이런 거야. 자, 더욱더 시위는 확산됐다라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대학 교수들까지 참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승만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시민들의 요구를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요. 하와이로.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승만이 중심이 된 자유당 정권은 붕괴가 되고요. 자, 당시에 이제 허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잠깐 이제 우리 정부를 맡아요. 다음 선거하기 전까지. 자, 그래서 이 4.19 혁명의 어떤 이제 의의를 보면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 그러면서 독재 정치에 저항했고요. 우리 민주주의 발전의 어떤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민주주의 어떤 이제 민주화 운동의 어떤 이제 시작점이 되는 게 4.19 혁명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요. 자, 다시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이제 당선된 게 윤보선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이승만 독재 정치 펼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어, 이승만처럼 이렇게 대통령이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면 독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독재 위험성이 있으니까 어떤 정책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우리 국회의원들, 정치인을 중심으로 하자. 그러면서 이제 했던 게 내각 책임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헌법을 바꿔요. 그 다음에 양원제, 국회를 만들어요. 두 개, 상원, 하원. 이런 식으로 이제 국회가 두 개인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들고요. 자,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이 승리를 하고요. 당시 이제 장면이라는 사람, 아까 부통령 된 사람 있죠? 저 위로 잠깐 올라가 볼게요. 여기 장면, 이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총리, 국무총리, 그러니까 정치인들 중에 대표, 국회의원들의 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중심으로 한 내각이 이제 출범하고 이 장면 내각에서 정치를 주도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뭐 윤보선 정부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장면 내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야. 왜? 장면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서 이제 통치하니까요 정책을. 자, 그리고요.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지금 막 경제가 안 좋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마련을 하고요. 자, 이러한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이승만 정부 지금 기간에 억압되었던 각종 사회적 요구가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장면 내각에다가 여러 가지를 이제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야. 막 노동자라든지 그 시민, 뭐 농부, 막 이런 사람들이 이것 좀 바꿔주세요. 이것 좀 들어주세요. 요구를 엄청 많이 해요. 자, 이러한 상황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 장면 내각이 이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현재 정부가 제대로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걸 구실로 해가지고요. 당시 군인이었던 박정희가 군대를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게 바로 5.16 군사정변이에요. 자, 이 5.16 군사정변으로 결국에는 박정희가 권력을 잡게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까지 해가지고요. 오늘 여기 이승만과 그 다음에 이제 장면 내각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